사실 이쯤 되면 식을 줄 알았는데 이 금융권의 파킹 통장 경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쟁은 이 저축은행들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고 연 3.3% 금리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최근 금리 크게 오른 상품들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 과연 이 상품들 안전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촬영일인 오늘 K뱅크가 파킹 통장 금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 없을까봐 아주 모두가 걱정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기존의 K뱅크의 플러스박스 금리는 연 2.1%였는데요. 이거를 연 2.3%로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사실 저축은행 상품들에 비해서는 이 1%포인트 안팎 차이가 나는 거니까 금리만 놓고 봤을 땐 사실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 K뱅크는 1금융권입니다. 아무리 잠시 거쳐가는 파킹 통장이라도 2금융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뭔가 꺼림칙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처음에 경쟁 상대였던 이 토스뱅크 통장보다는 이미 0.3%포인트 차이가 발생했고요. 한동안 강력한 파킹 통장 강자로 군림했던 이 산업은행의 KDB하이 비대면 입출금 통장보다도 금리가 아주 작게나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최대 3억 원까지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 3억 원을 한 달간 예치한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세후 한 48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정말 토스뱅크는 빠이빠이네요. 촬영인 전날인 지난 13일에는 OK저축은행이 OK 세컨드 통장이라는 새로운 파킹 통장 상품 내놨습니다. 원래도 OK저축은행 파킹 통장 상품 금리 높은 편이었죠. 최고 연 3.2% 금리로 OK 으통장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의 신규 판매 중단하고 금리 0.1%포인트 올린 뒤에 새로운 포장지에만 싸서 내놓은 겁니다. 포장지만 바뀐 만큼 상품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 금리는 연 3.0%인데요. 여기에다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에 이 OK 세컨드 통장을 등록만 해놓으면 0.3%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 기존의 금융사 어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사실 어려운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OK 으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OK 세컨드 통장은 1,000만 원 이하분에만 최고 연 3.3% 금리가 제공됩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최고 연 1.0%로 뚝 떨어집니다. 투자자금 보관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죠. 현재 금융권 파킹 통장 상품 중 최고 금리이긴 하지만 좀 더 큰 목돈을 굴리실 분들이라면 잘 따져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사실 이 OK저축은행이 갑자기 굳이 별 차이도 없는 0.1%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5일부터 페퍼스 파킹 통장의 금리를 최고 연 3.2%까지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상품은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OK 세컨드 통장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우선 금리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한데 5천만 원까지 연 3.2%라는 최고 금리가 제공되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리가 연 1.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최고 상한액 차이가 4천만 원인 거죠. 그리고 OK 세컨드 통장의 우대금리 조건도 물론 까다롭지는 않지만 이 상품은 아예 우대금리 조건이 없습니다. 가입하고 잊어버려서든 다른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 OK저축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페퍼저축은행 금리보다 0.3%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애당초 파킹 통장에 넣어둘 돈이 1,000만 원 이하고 0.1%포인트라도 아깝다면 OK저축은행을, 우대 조건 귀찮고 애당초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페퍼저축은행이 더 낫겠죠. 자, 그런데 저축은행 파킹 통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많은 분들께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이어서죠. 실제로 저축은행들이 위험하다는 얘기 요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축은행에 트라우마를 갖게 된 계기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일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관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농협 같은 1금융권의 시중은행이 아니라 2금융권이죠. 그런데 많은 저축은행들이 2000년대부터 대규모로 건설사에 대출해주는 PF 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 대대적으로 PF에 저축은행 돈들이 들어갔는데요. 2008년에 뭐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으면서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결국 금융위가 국제결제은행, 즉 BIS 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 7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무려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예요. 이것 때문에 한 저축은행당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넣어뒀던 분들은 원금의 손해를 봤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부실저축은행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야 차등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2011년처럼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경기는 떨어지면서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BIS 비율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저축은행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하면서 제가 위험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부동산 폭등기였던 지난 1년 새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불어나서 코로나19 대확산 직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 위험 요소입니다. 또 아무래도 2금융권이다 보니까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이들에게 내줬던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파킹 통장 상품들을 이용하시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까지만 사용하시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이 5천만 원은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영상 나가는 날까지 그새 더 좋은 금리 상품들 나올까봐 저 사실 조금 걱정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